2025년 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미국은 주한미공군 전력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을 때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도발적 경고였죠. 특히 공군력은 한반도 방위의 핵심 축이었기에 그 철수 언급 자체가 한국을 무방비로 만들겠다는 압박으로 읽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미국 내부조차 이 발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에요. 펜타곤과 국무부 인사들은 우려를 드러냈고 미 의회 내에서도 한국을 협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특유의 딜 메이킹 스타일은 동맹을 카드로 삼아 압박하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더 이상 한국에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 한국은 미국의 이런 발언에 곧바로 외교적 항의나 설득으로 대응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다릅니다.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죠. 이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국의 위치가 예전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반도체와 방산 분야에서 미국이 오히려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트럼프가 공군 철수라는 위협 카드를 꺼냈지만 사실상 미국이 잃을 것이 더 많다는 현실을 모르는 듯 행동한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과 중국의 반응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즉각적으로 동북아 안보의 균열을 운운하며 불안을 조성했죠.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갈등을 빚는 게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한 대응으로 일본의 계산을 무너뜨렸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 정부는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구나라며.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침묵 전략은 중국의 기대를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었죠. 한국이 당황하거나 흔들렸다면 중국은 즉각 외교적 공세를 펼쳤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받아들였고 그 자체로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 묻고 싶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는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공개적으로 반발하거나 외교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발언을 공기처럼 흘려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도였죠. 말로 대응하면 미국의 프레임에 갇히지만 행동으로 대응하면 한국이 주도권을 쥡니다. 이것이 바로 이후에 전개될 제주도의 변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파트에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미국의 위협은 번개처럼 날아왔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침묵을 통해 폭풍의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숨겨놓았던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 철수를 언급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라면 즉각 반응했을 겁니다. 항의 성명을 내거나 외교 라인을 가동해서 워싱턴에 설명을 요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달랐습니다. 그 어떤 격한 언사도 그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왜 한국은 가만히 있느냐고 묻자 청와대는 단 한마디만 했죠. 논평할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외교학에서 전략적 무반응이라는 개념이 있죠. 상대의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면 오히려 그 프레임에 갇히지만 무반응은 프레임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공군 철수를 거론했을 때 한국이 제발 철수하지 말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약자의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메시지는 오히려 반대로 읽힙니다. 우리에겐 대안이 있다. 흥미로운 건 이 침묵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겁먹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런 평가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실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신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제주 확장이 그 증거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침묵은 준비 없는 무반응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철저히 계산된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워싱턴을 향해 너희 말은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그리고 그 침묵 뒤에는 이미 전략팀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군과 산업계, 그리고 지역 정부까지 총동원해서 대안을 구체화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질문도 제기됩니다. 정말 침묵이 효과적일까? 혹시 국제사회에서 소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라고요.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망만 보더라도 미국의 인텔이나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조차 한국의 기술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침묵하면 국제사회는 불안해집니다. 한국이 무슨 카드를 꺼낼까? 라는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기라는 거군요. 실제로 미국 내 싱크탱크들도 한국의 반응을 분석하면서 이 침묵이야말로 워싱턴을 당황하게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한국이 바로 워싱턴을 찾아가 설득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침묵은 시간을 벌어줍니다. 당장 언론에 반응하지 않으니 한국은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 전략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제주도를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군사적 경제적 허브로 전환하는 계획을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할 수 있었죠. 중국이나 일본은 눈치를 보며 왜 한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지? 라고 혼란스러워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국회에서 한국이 미국과 균열을 보인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정작 한 달 뒤 드러난 것은 제주 확장 계획이었죠. 일본은 완전히 허를 찔린 겁니다. 침묵은 일본을 방심하게 만들었고 그 사이 한국은 거대한 수를 두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 정부는 겉으로는 한국을 향해 자주적 선택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침묵 뒤에는 반드시 행동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진핑은 한국이 미국 없이 불안에 떨 거라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침묵이 한국에게만 가능한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가 하면 단순히 무력해 보이겠지만 한국은 세계 최강의 반도체, 조선, 배터리, 그리고 방산 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힘이 있으니 침묵도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침묵은 겁먹은 약자의 선택이 아니라 힘 있는 자의 선택일 때 비로소 위력이 생깁니다. 한국은 지금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라 세계를 흔드는 전략적 무기였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이번 파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트럼프의 위협 발언 뒤 한국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라 준비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곧 제주라는 거대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트럼프의 위협 발언이 한바탕 지나간 뒤 한국이 침묵을 깨는 방식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주도 확장 계획이라는 행동이었죠. 흥미로운 건 한국이 왜 하필 제주를 택했느냐는 겁니다. 한반도 남쪽 끝에 자리 잡은 이 섬은 전통적으로 평화와 관광의 상징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곳을 미래 안보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구상을 내놓은 겁니다. 저는 제주가 선택된 이유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제주도는 일본 오키나와와 중국 상하이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둘째, 국제적 이미지입니다. 제주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관광지로 세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확장 계획을 내놓아도 국제사회가 군국주의라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경제적 잠재력입니다. 관광, 물류, 첨단 산업을 동시에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죠. 좋은 분석입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바로 심리적 효과입니다. 미국이 우리가 떠나면 한국은 불안할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한국은 정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는 메시지를 제주라는 공간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확장이 아니라 심리전에서의 압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이 특히 충격을 받았죠.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처음에 한국이 미국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주 확장 발표가 나오자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조용히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가 강화되면 오키나와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요. 미국조차 일본보다 한국을 더 신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진핑 정부는 처음엔 한국이 동맹 균열로 흔들릴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자주적이고 더 강력해진 한국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중국 남부 연안에서 활동하는 해군과 상선들이 이제는 제주에서 감시망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중국에게 엄청난 부담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봄이라는 시점에 제주 확장 계획을 내놓았을까요? 제 생각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경제력이 이미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는 것. 둘째, 글로벌 방산 수출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극대화된 시점이었다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방산 수출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K239 천무, FA50 같은 무기로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줄 조건이 충분했죠. 이 맥락에서 제주 확장은 단순한 군사적 필요가 아니라 우린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이 제주 확장을 군사기지 확충이 아니라 민군 복합형 인프라 개발이라고 발표했다는 점이에요. 겉으로는 항만 확장, 물류 허브, 관광 인프라 강화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활주로 길이를 늘려 전략 폭격기와 드론 전력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고 항만은 초대형 군함이 드나들 수 있도록 개조하고 있죠. 이런 이중 구조야말로 한국 특유의 영리한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평화로운 개발로 보이고 군사적으로는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죠. 사실 이런 방식은 중국과 일본이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모델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섬을 군사기지화했을 때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이 오키나와의 기지를 확장할 때도 지역 주민 반발이 거셌죠. 하지만 한국의 제주는 다릅니다. 관광과 경제개발로 포장되니 국제 여론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기업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제주에 첨단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현대는 신형 친환경 항만 설비를 건설하고 있죠. 이런 민간 기업의 참여는 국제사회에 이건 군사적 도발이 아니라 경제개발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결국 한국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챙기는 일석이조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쯤에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제주 확장이 본격화된다면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정말 철수를 강행할까요?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나서는 걸 보고 태도를 바꿀까요? 제 생각엔 후자일 겁니다. 미국은 결국 한국을 잃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전략적 위치까지 한국은 이미 미국이 의존하는 파트너입니다. 미국이 철수하면 손해를 보는 건 오히려 미국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더 많은 주도권을 쥐게 되겠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주가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치, 국제적 이미지, 경제적 잠재력, 그리고 심리적 효과까지 모두 갖춘 곳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 섬을 통해 말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세계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보호자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다. 제주 확장 계획이 발표된 순간 세계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이것이 어떤 공식 문서나 조약의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이재명 정부는 단 한 줄의 독립선언문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설 장비가 투입되고 활주로 확장이 시작되고 항만 설계도가 공개되면서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한국이 스스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서명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건 말의 해석이거든요. 어떤 조약이나 선언문은 결국 해석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조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용해 압박을 가하죠. 그런데 한국은 아예 서류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활주로가 늘어나면 그건 군사적 억제력이 늘어난 것이고 항만이 깊어지면 대형 군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맞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미국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서명과 보증이 필요 없다. 한국은 수십 년간 한미동맹의 문서와 합의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문서가 아니라 현실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선언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저는 일본과 중국의 반응을 다시 짚고 싶습니다. 일본은 서명 없는 선언에 특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늘 문서와 합의를 무기로 삼아 한국을 올가매려 했기 때문이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대표적 사례 아닙니까? 일본은 그 문서를 근거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예 문서 싸움을 거부하고 현실을 바꿔버리니 일본이 끼어들 틈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만만치 않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중국은 늘 말을 무기 삼아 외교전을 벌여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을 통해 권위를 드러내고 주변국을 압박하죠. 하지만 한국은 그 게임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겠다는 태도는 중국식 정치 언어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이런 행동을 멈추라고 압박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 생각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문서에 의존하지 않으니 압박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지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건설된 활주로를 무너뜨릴 수는 없고 확장된 항만을 다시 줄일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서명 없는 선언의 위력은 바로 그 불가역성에 있습니다. 말은 취소할 수 있지만 행동은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선택한 새로운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문서에 사인하고 일본의 요구에 항해 서한을 보내는 식으로 대응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행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의 성숙한 자신감을 봅니다. 사실 독립을 선언하는 나라는 대부분 말로 외치죠. 그러나 진짜 강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나토에서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을 때 드골은 장황한 문서 대신 핵개발과 독자 외교로 증명했습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언문이 아니라 제주의 활주로, 항만, 인프라가 바로 선언문인 겁니다. 좋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제력, 둘째는 국민적 자신감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입니다. 이런 힘이 있으니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게다가 국민들도 더 이상 미국의 보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2020년대 들어 미군 철수론이 반복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워왔습니다. 이번 제주 확장은 바로 그 국민적 합의 위에 세워진 것이죠. 결국 이번 파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은 서명 없는 선언을 선택했습니다. 외교문서 대신 활주로, 항만, 인프라를 통해 독립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선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이 조용한 선언 앞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 확장 계획이 단순한 군사기지 건설이 아니라 민군 겸용기지로 발표된 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억제력을 확보하면서도 겉으로는 경제발전과 관광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죠. 이건 한국 특유의 전략적 영리함입니다. 국제사회에선 군사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실제로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종의 이중 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도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만을 보죠. 서류상으로는 대형 크루즈선과 물류선이 드나들 수 있는 항만 확충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축함이나 잠수함 같은 대형 군함이 접안할 수 있는 깊이와 규모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또 공항 활주로도 마찬가지예요. 공식 설명은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선 확충이지만 길이와 강도를 보면 전략 폭격기나 무인 전투기가 충분히 이착륙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일본과 중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죠.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는 명백히 군사적 성격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합니다. 중국의 남중북해 인공섬 기지 역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죠. 그런데 한국의 제주는 겉으론 관광지, 실제론 군사적 거점으로 변모합니다. 이건 국제 여론상 한국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과 중국은 욕을 먹지만 한국은 박수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노골적인 군사주의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대신 민군 겸용이라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기는 거죠. 일종의 전략적 위장술이자 동시에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민군 겸용 모델이 실제로 안보 억제에 효과가 있을까? 단순히 관광 인프라를 확장하는 척하는 것이 정말 군사적 억지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적 측면에서 이미 한국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39 천무, L3 같은 첨단 무기 체계가 그 증거죠. 이런 기술들이 민간 인프라 속에 자연스럽게 배치되면 겉으로는 항만공항이지만 실제론 최첨단 방어 거점이 됩니다. 둘째, 심리적 측면에서 상대국은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항만에 과연 군함이 없는 걸까? 라는 불안은 그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델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건 아닙니다. 냉전 시절 북유럽 국가들이 일부 시도했지만 그들은 경제력이 약해 본격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와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모델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한국식 민군 겸용기지가 다른 나라에도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사실 이미 중동이나 동남아 일부 국가들이 한국의 이런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 개발 과정에서 한국식 스마트 항만 공항 모델을 검토하는 게 대표적 사례죠. 이재명 정부가 제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든다면 한국은 단순한 군사 강국을 넘어 안보 인프라 수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확장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제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일본은 따라하고 싶어도 국제 여론 때문에 불가능하고 중국은 억압적 이미지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국만이 이 민군 겸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민군 겸용기지라는 개념은 단순히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섭니다. 경제, 외교, 기술, 심리전까지 다층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한국은 제주를 통해 이 모델을 현실화했고, 이는 곧 한국이 독자적 안보 체제를 구축했다는 상징이 됩니다. 미국의 철수 위협은 더 이상 한국을 흔들 수 없고, 오히려 일본과 중국이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제주민 군 겸용기지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독립된 미래 전략, 그리고 세계에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막 뒤에 숨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의 보호막을 만든다라고 선언한 셈이죠. 제주민 군 겸용기지가 구체화되면서 미국이 가장 크게 당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빠지면 한국은 무너진다는 식으로 위협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한국은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자립적 안보체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드러운 반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총부리를 겨누지도 외교적 모욕을 주지도 않았지만 미국의 압박 카드를 무력화시켰으니까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은 결국 한국을 흔드는 대신 한국이 자립으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가 됐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미국은 더 이상 동북아 안보의 지휘자로 군림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반격이 흥미로운 점은 아주 조용히 진행됐다는 겁니다. 전혀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건설 장비와 설계도를 통해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은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네요. 왜 미국은 즉각적인 제재나 압박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사실 트럼프라면 강력한 트윗으로 한국을 비난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미국 내부 언론조차 한국의 자주적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다는 논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제재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미국 자신이거든요. 현재 포드, GM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인텔이나 구글도 삼성 반도체 없이는 서버를 돌릴 수 없죠. 한국을 압박하는 순간 미국 산업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말은 강경했지만 실제 행동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달랐죠. 일본은 속으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주면 우리가 유리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미국이 꼼짝 못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은 한국이 미국과의 균열 속에서 중국에 손을 내밀 거라 착각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독자적 길을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모두 한국 앞에서 당황한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압박 앞에서 협상하거나 일본의 도발 앞에서 항해 성명을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합니다. 그 행동은 적대적이지 않지만 상대의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드러운 반격의 진수죠. 그런데 부드러운 반격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세계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한국은 이제 협박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독자적 행동으로 대응한다. 이것은 다른 중견국들에게도 강력한 영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국가들이나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미국 의존을 줄이고 자립을 모색할 수 있죠.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여준 자립적 모델이 유럽에도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나토 내부에서조차 미국 의존을 줄이고 독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지금 행동으로 말하는 국가의 선구자가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드러운 반격은 단순히 군사적 독립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 외교, 심리적 효과까지 동반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반발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협상 테이블에서 카드 게임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러나 한국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자체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제주라는 현실 위에 새로운 판을 짠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상대하지 않고 자기 개임을 시작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승리입니다. 소리 없는 반격, 그러나 실질적 반격.
이제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동북아의 독립된 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결국 이번 파트의 요지는 이겁니다. 한국은 워싱턴을 향해 총을 쏘지도 외교적 설전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민군 겸용기지 확장은 곧 미국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부드러운 반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협박의 무기를 잃었고 한국은 침묵과 행동으로 승리했습니다. 제주민군 겸용기지 확장 발표 이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동북아 주변국들이었습니다. 일본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지역 안보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논조를 퍼뜨렸고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내세워 한국의 일방적 군사화라는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불안과 당황의 표출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그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일본이 가장 크게 긴장한 이유는 지리적 요인입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지금까지 동북아 해역의 전략적 중심이었는데 제주가 확장되자 균형이 흔들린 겁니다. 제주에서 발진하는 항공기와 해군 전력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오키나와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게임의 중심이 한국 쪽으로 이동하는 셈이죠. 그러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국회에서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의 행동을 주시해야 한다. 라고 강조한 것도 사실은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순히 군사적 균형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심리적 요소가 더 크다고 봅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지휘만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일본이 의도적으로 무시해온 한국이 스스로 전략적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것이 일본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늘 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자각이 찾아온 거죠. 동의합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이 너무 조용히, 그러나 너무 크게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제주는 군사 기지일 뿐 아니라 물류 허브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한국이 제주를 통해 동북아 물류의 중심을 장악한다면 일본 항만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이미 패배감을 느낀 셈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시진핑 정부는 겉으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며 한국을 비난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위기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중국 남부 연안의 해상교통로가 제주 레이더망과 항공전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군사기지를 세웠지만 국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죠. 반면 한국은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갑니다. 이것이 중국에게는 가장 큰 좌절감일 겁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왜 국제사회는 한국의 제주 확장에는 긍정적이면서 중국이나 일본의 군사 확장에는 비판적인 걸까? 정답은 한국의 이미지와 전략적 접근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평화, 경제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이번 확장도 민군 겸용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즉, 한국은 신뢰받는 국가라는 겁니다. 반대로 중국은 패권주의, 일본은 군국주의의 기억을 안고 있죠. 결국 국제사회가 한국 편을 들어주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확장은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심리전의 걸작입니다. 한국은 행동으로 메시지를 던졌고 주변국은 그 행동에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전략적 우위가 무너질까 불안해하고 중국은 국제사회의 신뢰 격차에서 패배를 느끼고 있죠. 여기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의 반응도 짚고 싶습니다.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자주적 움직임이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북한은 더 복잡합니다. 평양은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무너질 거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한국이 점점 더 독립적이고 강력해지는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네, 흥미로운 건 북한조차 한국의 움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 뒤에 서 있다고 비난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입지는 줄어들었죠. 한국이 독립적 군사 역량을 확보하면 북한의 위협 카드는 힘을 잃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제주 확장은 동북아 전체에 심리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자신감이 무너지고 중국은 국제 신뢰의 벽에 부딪히며 북한은 위협 카드가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조차도 협박의 무기를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용한 한국의 선택 하나가 주변국 모두의 심리를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네, 이번 파트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주 확장은 단순한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심리적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침묵 속에서 행동했고 그 행동은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까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리전에서 한국이 완승한 순간이었죠. 제주 확장의 진짜 묘미는 바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끌어안았다는 점입니다. 과거라면 군사기지를 짓는다고 하면 지역 반발이 뒤따르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가 민군 겸용이라는 틀을 통해 경제 발전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호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보 전략이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으로 확장된 것이죠. 네, 특히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삼성은 제주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이성통신기지를 구축하기로 했고, 현대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을 위한 스마트 항만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 같지만 사실 이 인프라들이 그대로 국가 안보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데이터 센터는 민간용이지만 동시에 군사 위성 통신망을 지원할 수 있고, 현대의 스마트 항만은 물류와 함께 군수 보급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경제와 안보가 정말 동시에 가능할까? 보통은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던가요? 일본의 오키나와를 보세요. 거기는 경제 발전은 뒤처지고 군사기지만 남아있으니 주민 불만이 극심합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도 마찬가지죠. 국제적 불신 때문에 상업적 활용은커녕 군사적 부담만 남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균형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이미지와 신뢰라고 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제주에 민군 겸용기지를 세운다고 하면 국제사회는 군사적 위협보다는 합리적 자주로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죠.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물류, 5G 기반 통신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했기 때문에 군사 시설조차도 첨단 산업단지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국제 이미지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 항만이 확장되면 단순히 군함이 아니라 글로벌 물류선도 더 많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죠. 관광객 증가로 공항이 확장되면 이는 곧 민간 항공산업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활주로는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한국식 모델의 독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했고 중국은 패권을 위해 신뢰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안보와 경제를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호 상승 효과로 만든 겁니다. 제주 확장은 바로 그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 모델이 국제적으로도 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몇몇 국가는 한국의 제주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는 항만과 공항을 동시에 민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필리핀도 자국의 군사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과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과연 미국은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볼까?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이 군사기지를 경제적으로도 활용해 자립적 역량을 갖추는 건 분명 불편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물류망을 무시할 수 없어요. 결국 미국은 반대하기보다
협력적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미국의 포드, GM 같은 기업들은 이미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제조 확장은 군사적 독립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협력의 필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효과를 냅니다. 워싱턴은 한국을 압박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주 확장은 단순한 군사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융합된 한국만의 독창적 모델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따라할 수 없고 미국은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이 모델을 통해 독립성과 협력성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안보 경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 파트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와 안보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한국은 제주를 통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증명했고 그 결과 동북아 전체의 질서까지 흔들리게 만든 겁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 강국이자 동시에 안보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주 확장 이후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동맹의 의미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한미 동맹은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불균형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는 대신 한국은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치렀죠. 그러나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안보 기반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동맹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재편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런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한미동맹은 결속과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결코 일방적 종속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죠.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주 기지는 바로 그 증거죠. 더 이상 미국의 우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도 방패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미국은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동맹 약화로 볼까? 아니면 동맹 강화로 볼까? 저는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걸 불편해하지만 미 의회나 군수 내부 일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자립할수록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동의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 일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자립적 방위 능력 강화를 공유된 책임이라는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이걸 미국의 영향력 축소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독립은 동맹 약화가 아니라 동맹의 성숙입니다. 서로 의존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일본은 이 변화를 특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일본은 늘 미국과 특별한 동맹을 자처하며 한국을 그 아래에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갖추면 미국은 일본만큼이나 한국을 존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더 이상 종속적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 정부는 늘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선전을 해왔는데 제주 확장은 그 프레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한국을 독자적 행위자로 보기 시작했죠. 중국은 한국을 압박하려 해도 예전처럼 너희는 미국의 동맹국일 뿐이라고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립을 통해 동맹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냈으니까요. 흥미로운 건 이런 변화가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폴란드, 호주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모델을 주목하고 있어요. 동맹은 종속이 아니라 자립적 힘 위에서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국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의 안보를 바꾼 게 아니라 동맹의 글로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동맹의 새로운 정의가 결국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제 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자립 없는 동맹은 언제든 깨질 수 있지만
자립을 바탕으로 한 동맹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철수를 운운해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보의 본질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동맹을 재정의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이익은 바로 협박에서의 자유입니다. 과거엔 미국이 방위비 분담이나 무기 구매를 압박할 때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미국의 압박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독립이 아니라 외교적 주권의 회복입니다. 정리하면 동맹의 개념은 한국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종속적 동맹에서 수평적 협력 동맹으로, 약자의 동맹에서 강자의 동맹으로 변화한 겁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맹을 다시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이번 파트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동맹이란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동맹의 개념을 바꿨고 그 결과 한미 관계뿐 아니라 세계의 동맹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주 확장은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새로운 동맹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주가 단순히 하나의 섬을 넘어 상징이 된 순간 저는 한국이 진짜 전략적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주하면 사람들은 휴양지, 신혼여행지,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미지는 변했습니다. 평화의 섬이자 동시에 안보의 요새, 관광과 군사, 경제와 전략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상징은 힘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일본의 오키나와를 보세요. 그곳은 군사기지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동시에 미군 기지의 희생양이라는 이미지가 따라붙습니다. 중국의 하이난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군사기지라는 불신이 강하게 남아있죠. 반면 한국의 제주는 다릅니다. 세계인들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운 관광지로 인식되면서도 전략적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두 얼굴의 섬이 아니라 두 힘의 섬으로 자리매김한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주가 왜 상징으로서 특별한가? 단순히 군사기지가 아니라 한국 민족사 속에서도 제주가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제강점기 제주 4.3 사건, 냉전기 군사적 소외, 그리고 최근 들어 평화와 환경의 상징으로 다시 떠오른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섬의 역사적 굴곡이 오히려 오늘날 한국의 자주성과 회복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 겁니다. 그 부분에 깊이 동의합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제주는 늘 한반도의 경계이자 실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경계를 전략적 중심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즉, 변방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전환 자체가 강력한 상징성을 지니죠. 세계는 이제 한국이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주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게다가 상징은 단순히 이미지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 인식을 바꿉니다. 외국 언론은 제주 확장 소식을 다루며 한국은 무력과시 대신 조용한 행동으로 자신감을 증명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이 군사력을 확장하면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바로 이 차이가 상징의 힘입니다. 한국은 신뢰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주의 변신은 세계적으로도 긍정적인 상징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징의 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저는 국제 정치에서 이미지가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유엔 무대에서 제주는 평화와 자립의 모델이라고 말한다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사례로 인정받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흉내 내고 싶어지는 모델이 되는 거죠. 이는 한국이 군사 강국을 넘어 모델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건 이 상징이 주변국의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적 신뢰까지 상징적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중국은 우리의 군사 확장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왜 한국은 긍정적으로 보일까? 라며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해답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행동과 상징을 결합해 신뢰를 얻었고, 일본과 중국은 과거의 제국주의 패권주의 이미지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삼성, 현대, BTS, K-드라마 같은 문화 산업의 성취가 한국을 신뢰받는 국가로 만들었고, 그 기반 위에서 제주가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른 겁니다. 군사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신뢰, 문화와 경제적 성취가 뒷받침된 상징이기 때문에 세계가 한국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본 거죠. 좋은 지적입니다. 결국 제주는 단순히 한 섬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응축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도약, 미래의 자주적 비전이 한 곳에서 만나는 지점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제주가 가진 진정한 상징적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제주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무언의 선언문입니다. 평화와 힘, 경제와 안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한국의 독자성과 신뢰성을 상징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흉내낼 수 없는 힘, 미국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힘, 그것이 바로 제주의 상징적 위상입니다. 네, 이번 파티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제주의 변신은 단순한 군사적 확장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와 국제 질서까지 흔드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제주의 상징을 통해 자신감을 세계에 증명했고, 이제 그 상징은 동북아와 국제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변신은 단순히 한국 내부의 안보 경제 문제를 넘어선 사건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였죠. 흥미로운 건 한국이 그 메시지를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독립했다. 우리는 준비됐다. 같은 문장이 아니라 제주라는 현실 자체가 메시지가 된 겁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방식이었죠. 저는 이 점이 한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봅니다. 과거 많은 나라들이 독립과 자주를 외칠 때 선언문과 구호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문서가 아니라 건설, 협박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더 설득력을 갖는 거죠. 전 세계가 한국은 말하지 않아도 보여준다.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 언론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제주의 확장을 다루면서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자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도했죠. 반면 일본 언론은 당황한 듯 한국이 동북아 안보 구조의 판을 흔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의 군사화라는 비판을 내놨지만 정작 세계 다수는 한국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메시지가 얼마나 명확하게 세계에 전달됐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세계는 왜 한국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제 생각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침략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패권을 위해 주변국을 침공한 역사가 없으니 국제사회는 한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방어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봅니다. 둘째, 한국은 이미 경제, 문화, 기술 분야에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K-팝, K-드라마, 반도체, 배터리 같은 성취들이 한국의 이미지에 신뢰를 더한 거죠. 그렇다면 제주의 메시지는 단순히 안보 독립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설계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미국 중심의 동맹 구조, 중국 중심의 패권 구조, 일본 중심의 지역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은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 중견국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네,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모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자주를 확보했는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군사적 메시지가 아니라 정치 경제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작은 나라라도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유럽의 반응도 흥미롭다고 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한국의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서 한국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확장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안보 경제 복합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한국은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나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메시지가 조용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행동을 보고 스스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죠. 만약 한국이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쳤다면 미국은 반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용히 제주를 확장하니 미국조차 공식적으로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스스로를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죠. 그렇군요. 결국 이건 전략적 모호성이자 전략적 명확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입니다. 말로는 모호하게 남겨두지만 행동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심지어 유럽과 동남아까지 모두 한국의 메시지를 각자 다르게 읽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죠. 한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제주의 확장은 단순히 한국 국민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언이 아닌 현실로 한국은 자신감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설계자, 새로운 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파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세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서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든다. 제주의 변신이 바로 그 조용한 그러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제주 확장은 단순히 한국의 독립적 안보 선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깊게 보면 동북아 전체의 지정학 질서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조용한 지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땅은 그대로인데 힘의 균형은 송두리째 흔들렸으니까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안보의 중심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와 중국의 하이난 섬, 그리고 미국의 괌 기지로 설명되곤 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막 아래에 있는 나라로 여겨졌죠. 그러나 이제 제주가 등장하면서 중심축이 한국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제주가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고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위치입니다. 제주에서 출발하면 중국 동부 해안, 일본 서쪽, 대만 해협, 심지어 동남아 북부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격입니다. 군사기지이면서 동시에 민간 경제 허브라는 점에서 기존의 군사기지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셋째, 상징성입니다. 세계가 긍정적으로 보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군사적 거점을 넘어 외교적 영향력까지 발휘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상징성 부분에서 제주와 오키나와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오키나와는 미군이 점령해 세운 군사기지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반면 제주는 한국이 자발적으로 확장한 기지이자 동시에 경제 발전과 연결돼 있죠. 국제사회는 당연히 한국 쪽을 더 합리적이고 안정적 파트너로 보게 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 핵심 거점이라는 지위를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조차도 한국도 같은 수준의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협박성 발언을 하지만 미 의회나 국방부는 속으로 한국을 새로운 축으로 인정하고 있죠. 일본의 오만한 오의가 흔들리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넓히려 했지만 한국의 제주 확장으로 인해 감시망에 갇힌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중국 동부 연안의 항로가 한국의 관찰 범위에 들어가는 건 전략적으로 치명적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군사주의가 아니라 경제 안보 융합 모델로 움직였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불편하지만 손발이 묶인 상황인 거죠. 흥미로운 건 러시아의 태도입니다. 러시아는 겉으로는 큰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립적 안보를 구축하면 러시아가 균형자로서 발휘하던 힘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양 정권은 그동안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등장은 이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자 북한의 체제 선전도 힘을 잃은 겁니다.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거죠. 정리하면 제주 확장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갔습니다. 미국에겐 동맹 제정에, 일본에겐 우위 상실, 중국에겐 감시망 확대, 러시아에겐 입지 축소, 북한에겐 선전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동시에 일으킨 주체가 한국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하나 더 짚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제 단순히 플레이어가 아니라 게임의 설계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중국, 일본이 판을 짜고 한국은 그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 제주라는 카드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동북아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체에 파급력을 갖습니다. 결국 이번 파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제주 확장은 새로운 지정학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이 설계한 틀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판을 짜고 주변국을 흔들며 세계를 향해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의 설계자로 떠오른 순간 국제 정치는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확장 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때 일부 언론은 지역 주민 반발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과거 오키나와 사례처럼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관광과 생태가 훼손되고 주민들이 반대할 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민 다수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이것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주 주민들은 과거 4.3 사건, 냉전기 소외 등 역사적 아픔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경제와 안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민군 겸용 확장 발표는 단순히 군사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항만과 공항이 확장되면 물류와 관광이 살아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늘어나니까요. 주민들에게는 안보와 생계가 함께 해결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경제 논리만으로 지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국민적 자존심이라는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협박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제주의 확장으로 맞섰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도민들에게도 전 국민에게도 깊이 와닿은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미국의 협박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답했고 60% 이상이 한국은 독자적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국민 의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국민들이 과거보다 더 강하게 자립을 지지하게 됐을까? 제 생각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이 세계적 경제기술 강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둘째, 미국의 잦은 압박과 위협 발언이 오히려 국민들의 독립의지를 자극한 거죠. 과거에는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정확한 분석입니다. 저는 여기에 또 하나 세대 교체 요인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40대, 70대 세대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몸소 겪은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게 우리가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미국보다 잘하는 분야도 많다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제주 확장은 바로 그 세대의 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청년 세대의 반응도 긍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청년층은 군사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제주 확장에는 꽤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기지라기보다 첨단 산업과 스마트 인프라 확장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스타트업, 기술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세대 불문하고 지지가 확산되는 겁니다. 이런 국민적 지지가 주변국에도 메시지를 던집니다. 일본은 늘 한국 내부에서 갈등이 생길 것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더 단단해졌거든요. 중국도 한국이 내부 분열로 흔들릴 것 이라봤지만 국민들이 오히려 똘똘 뭉쳤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북한 역시 남조선은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선전했지만 국민들이 독립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니 선전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적 지지는 단순히 정부 정책의 안정성을 넘어 국제 정치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키워줍니다. 국민이 뒷받침하니 정부는 더 당당해지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주권 국가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제주의 확장은 단순히 군사기지를 세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일깨우고 국민적 지지를 끌어낸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된 순간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었습니다. 네, 이번 파티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제주 확장은 국민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주었고 그 지지는 다시 정부의 힘이 되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더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함께하는 안보, 이것이 바로 한국 모델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제주 확장 이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다름 아닌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공군 철수 발언으로 한국을 압박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한국은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독자적 방위 역량을 강화했고 국제사회의 지지까지 얻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협박 카드가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의 악몽이죠. 맞습니다. 사실 미국은 한국이 겁을 먹고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거나 미국산 무기를 더 사들이길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제주의 민군 겸용 기지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이건 미국의 전통적 방식, 즉 군사적 의존을 바탕으로 한 동맹 구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워싱턴은 한국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반발하지 못했을까? 트럼프라면 강경 발언으로 한국을 비난했을 법도 한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순간 미국 경제와 산업이 동시에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전기차 산업은 LG와 삼성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드, GM이 생산하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한국 배터리 없이는 돌아가지 않죠. 또 인텔과 구글은 삼성 반도체 없이는 서버와 AI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한국을 제재하는 건 곧 자국 산업을 마비시키는 일입니다. 워싱턴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협박을 지속할 수도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게다가 한국이 말로 반박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대응했기 때문에 워싱턴은 공격할 명분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몰려드는 불안감, 그게 악몽이 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한국의 제주 확장이 동북아 질서뿐 아니라 미군의 전략적 입지도 흔들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동북아에서 미군이 독점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이 완전히 의존적 동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니 미군의 존재 가치도 애매해졌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이미 제주를 기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한미군이 남는다면 미국은 더 이상 지휘자가 아니라 단순한 참여자로 남게 됩니다. 양쪽 모두 워싱턴에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존재감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마지막 보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오키나와 기지가 점점 전략적 가치를 잃고 있다는 거죠. 제주가 군사경제 복합 거점으로 부상하면 오키나와는 단순히 불편한 군사기지로 남습니다. 주민 반발도 심하고 국제적 이미지도 좋지 않죠. 반대로 제주는 관광지와 첨단 산업이 어우러진 21세기형 거점으로 자리 잡습니다. 워싱턴은 자연스럽게 한국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워싱턴의 악몽을 강화시키는 요소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해 중국 견제의 전선에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주를 확장하면서 우리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의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태도를 보이자 미국의 전략은 오히려 꼬여버렸습니다. 즉, 한국은 미국의 휘하에 있지 않으면서도 중국에 끌려가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축이 된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시나리오에 전혀 없던 그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워싱턴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종속 모델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서는 순간 다른 동맹국들도 이를 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인프라 모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확산되면 미국 중심의 동맹 네트워크는 균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의 악몽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의 독립적 행동으로 압박 카드가 무력화됐다. 둘째, 미군의 존재 의미가 줄어들고 있다. 셋째, 동맹 네트워크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넷째, 이 모든 과정을 한국이 조용히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워싱턴은 반박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에 갇혔습니다. 결국 이번 파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워싱턴을 상대로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주라는 조용한 행동만으로 워싱턴의 전략을 흔들고 협박을 무력화시키고 동맹의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워싱턴의 진짜 악몽입니다. 제주 확장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저는 이 사건을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 한마디의 독립선언문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만과 활주로, 데이터 센터와 레이더 기지가 이미 그 선언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아닌 현실, 선언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 독립입니다. 네, 흥미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제주에서는 추가적인 민간 투자와 군사적 준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죠. 관광객들은 여전히 섬을 찾고 기업들은 스마트 물류와 친환경 에너지를 설치하고 동시에 군은 무인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합니다. 말하자면 제주는 살아있는 선언문입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확장되며 진화하는 선언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겠죠. 이 열린 결말은 한국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 저는 세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첫째,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둘째,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새로운 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셋째, 국제사회가 한국을 새 질서의 설계자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정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국민적 주체성입니다. 제주 확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이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부 반발이 심했다면 이재명 정부도 쉽게 추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는 자각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제주의 변신이 곧 국가의 변신으로 이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중견국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우리도 독립적 안보를 준비할 수 있다는 영감을 받고 있거든요. 열린 결말이라는 건 곧 한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 큰 독립을 선언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조용한 행동을 이어갈까? 제 생각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침묵 속 행동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선언문 하나 없이도 워싱턴을 흔들고 도쿄를 불안하게 하고 베이징을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에요. 물론 조용한 행동 전략은 효과적이지만 언젠가는 한국이 세계를 향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 안보 체제, 외교 네트워크가 모두 안정화되면 한국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독립했다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주는 단순한 선언문이 아니라 독립의 증거물로 기록될 겁니다. 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조용한 행동이 한국의 무기일 겁니다. 워싱턴의 악몽, 도쿄의 불안, 베이징의 당혹, 평양의 무력감을 동시에 불러온 건 바로 침묵과 행동이었으니까요. 결국 이번 파트의 결론은 이겁니다. 제주 확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열린 결말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활주로와 항만이 내일은 또 다른 선언이 되고 내일의 선언은 세계 질서를 바꾸는 행동이 될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의존적 동맹국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제주가 보여준 건 하나의 사실입니다. 독립은 말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중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열린 결말은 곧 열린 미래입니다. 한국의 독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자리 잡았습니다.